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까지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도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직접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분은 뭐 나름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봤을 때, 예, 나름 이제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그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마음이실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요거 제목 좀 알려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네이버, 지금 살 때다. 예, 구만전자 회복합니다. 라고 나온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박세익, 예, 채슬리 투자자문, 예, 대표 요 분이신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댓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니까 안 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 부분도 물론 그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하는데, 예, 그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물타기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는 이런 우량주는 명품이다. 예, 지금 명품이 대폭 세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은 이 조였던 고삐를 풀려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조금만 나와도 강하게 반등한다. 예,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뭐 회복한다, 이게 아니라 전고점 9만전자 넘어서 10만전자 넘어서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말부터 바닥을 찍고, 예, 반등하기 시작해서 2, 3년 안에 전고점을 이분께서는 회복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증시 시황이 너무 안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시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약세장은 결국 끝난다. 예, 약세장은 결국 끝난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반등이 올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뭐 S&P 500, 나스닥, 예, 다 마찬가지인데 모두 전고점을 회복한다. 예, 전고점 회복한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종목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고점 회복을 한다. 그리고 코스피는 3,300, 삼성전자는 9만 원대 다시 회복한다. 예,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반등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저는 두루뭉술한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뭐 10만전자 간다, 예, 올 연말부터 움직인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늦어도 내년 초, 이렇게 정확하게 짚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투자자들에게 이게 이런 걸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예, 그 개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오히려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나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께서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이야기도 많아요. 뭐 PBR, PER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개인이 걸어 놓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것은, 예,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모멘텀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을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을 때,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는 개인이 많이 사도 당연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개인이 많이 사면 당연히 안 돼. 그런데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 실적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 동력을 받는다. 결국은 뭐냐? 핵심은 제일 첫 번째는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돌아오면 당연히 이 수급이 아닌 기업의 내재 가치, 실적으로 상승 동력을 얻고, 그러면 개인이 많건 외국인이 많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언제 많이 샀냐면 지난 2010년 10월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8조 원 정도 주식을 사는데, 이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때 한 6에서 7조 정도 산 걸로 삼성전자 주가가 2달 만에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너무 많이 사서 오르기 힘들 것이란 예상은, 이야기는 시장을 단순히 수급으로만 보는 시각인데, 우량 자산은 적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개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 누가 사든 그 가격을 다시 찾게 된다. 결국은 뭐다? 실적이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번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오면 되는 것 같은데, 이 하락 사이클일 때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때는 아무리 수급이 어떻게 뭐 누가 사든 간에 계속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은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사이클상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가도 저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바닥을 찍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품 주식, 우량 주식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네이버 외국인 비중이 53%. 자, 삼성전자도 한때 외국인 비중이 58%까지 갔는데 지금 한 49% 정도로 내려왔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네이버를 30% 정도만 들고 있으면은 그게 저는 적정 외국인의 어떤 보유 주식 수량이 맞다, 비중이 맞다. 이제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한다는데, 사실은 6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1000만 명이 들고 가야 된다. 네이버, 카카오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년에 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네이버도 1조 한 3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회사 수익이 절반이 외국인의 몫이라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우리 국민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명품 회사의 수익을 더 많이 공유하고 향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다들 힘든 시기지만 좀 이겨내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